이번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기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란 말이 나오면요, 무슨 생각이 나죠? 전류 I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열작용입니다. 열작용. 에너지에 대한 것이죠,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여기 어떤 기전력이 주어졌을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이 저항에서는 전력 P는 이코로 I자승 R, R분의 V자승 고로 V, I. 단위는 와트. 또 시간에 따라서 W는 전력량은 이런 얘기죠. 전력량은 여기다가 I자승 RT 이코로 R분의 V자승 T 이코로 VIT. 그래서 단위가 와트에다가 뭘 곱합니까? 세크를 곱해주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있습니다. 줄의 법칙이고 다시 말하면 전력량이죠. 이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류에 의해서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열일 수도 있고 또는 필라멘트를 이용한 빛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이 전류의 첫 번째 작용입니다. 그럼 전류의 두 번째 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전류의 두 번째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죠? 전류의 두 번째는 화학작용입니다. 화학작용은 패러데이가 생각나야 됩니다.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 자, 이런 거죠. 여기 금이 있는데, 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저가 있는데, 그냥 구리수저입니다. 구리수저. 여기 전기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서 걸리면은, 플러스에 있는 금이 마이너스로 구리수저에 가서 붙는데, 이때 속출되는 양 W는 KIT. 전류의 양과 흐르는 시간에 비례해서 금이 가서 많이 붙는다. 이걸 속출되는 양입니다. 금이 얼마만큼 가서 많이 붙느냐, 단위가 g이죠. K는 비례상수, 주어지는 상수입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K, Q는 이거로 이 어디서 나왔죠? 다시 한번 여기 가겠습니다. I는 우리 처음 배울 때 1쪽에서 배웠습니다. I는 T분의 Q고 V는 이코로 Q분의 W다. 줄, 쿨롱, 세컨드. 단위까지 그때 우리 다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학작용이 또 하나가 있고, 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 작용이 뭐냐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도선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장이, 자력선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누가 찾아냈냐면은 앙페르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앙페르는 누굽니까? I는 R분의 V에서 단위는 암페어인데, 요 암페어는 미국식 발음이고 이 앙페르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는데, 제가 또 우연찮게 나라에서 저를 또 한 달간 프랑스 유학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앙페르즈 로드가 있더라고요. 그 리옹에. 그래서 내가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리옹에서 태어났구나. 왜 수원에 가면은 박지성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 리옹에 가면은
앙페르즈 로드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의 발음을 미국식 발음이 앙페어입니다. 그 앙페르라는 사람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발생한다. 자, 전류의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도 표시하고 또 이렇게도 표시하는데 이 표시는 뭐냐면은 이 X라는 것은 요거죠. X라는 것은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할 때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 가지고 화살을 여러분이 저쪽 이 칠판의 안쪽으로 쏜 것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뭐만 보이죠? 날개만 보이는 거죠. 뒤에 날개만 보이는 겁니다. 이건 또 전류가 저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화살이 이 반대편 쪽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화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만 보입니까? 총만 보이는 거죠. 요 앞에 총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로 표시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나사 어느 쪽으로 조입니까? 주변에 자장이 생기는데 이런 자장은 어느 쪽으로 생겨요? 나사가 돌리는 쪽으로 생긴다. 여러분 나사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나사 조일 때 이렇게 돌리죠? 예, 이렇게 돌리는 것을 찾아낸 것이 누구입니까? 앙페르라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편이니까 저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 반대편 쪽에서 화살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쪽과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X로 나타내고 점으로 나타낸 것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고 주변에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는가, 자력선이 생기는가를 나타낸 것은 앙페르의 무슨 법칙입니까? 오른나사 법칙. 우리가 쓰고 있는 나사는 거의 다가 오른나사입니다. 그래서 앙페르가 찾아냈습니다. 쉬운가요? 처음에 찾아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없던 학문을 끄집어내서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앙페르즈 로드를 만들었죠. 프랑스의 리옹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자, 시험 문제 나온 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이네요. 444쪽.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자장의 방향은 각각 나사의 진행 방향과 회전 방향에 일치한다. 관계 있는 법칙은 앙페르의 2번이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안 배웠고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안 배웠고 키르히의 협부의 법칙은 배웠네 우리가. 약간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키르히의 제1법칙. 전류가 중요합니까? 전압이 중요합니까? 전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전류법칙. 키르히의 제2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전압법칙.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습할 때 내가 이거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전류법칙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 5A가 가고 여기 3A다. 그럼 여기 몇 A입니까? 2A다. 이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들어오는 한 접속점에, 이 접속점이죠. 한 접속점에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5는 3 플러스 2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키르호프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네들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5, 전류의 방향을 마이너스를 줍니다. 3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여기도 마이너스 2A. 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뜻은, 이 마이너스란 뜻은 작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란 뜻입니다. 반대란 뜻이죠. 그리고서는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한 접속점에서 전류의 합은 제로이다. 오, 어떻게 했죠? 합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는 이코로 0이다. 키로프의 제1법칙입니다. 키로프의 제1법칙. 그리고 이 과학적 천재들은 이거를 그냥 식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함수로 시그마 in 이코로 제로다. 전류들의 n, 전류들의 합은 시그마는 합이니까 제로이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전압법칙, 전류법칙이었고, 전압법칙은 뭐였는가 한번 또 볼까요? 전압법칙은 예를 들어서 여기 기전력 E가 100V예요. E는 이코로 100V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R1, R2, R3가 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30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적이 예서 40이다. 그럼 여기 나타나는 전압은 얼마인가? 당연히 여기 100인데 여기 30V고 여기가 40V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볼트가 되죠? 정값을 아는 게 아니고 테스터기로 쟀더니 30V, 여기 쟀더니 40V. 그럼 여기는 당연히 30V가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한 회로 내에서, 회로라는 것은 막혀있는 회로입니다. 하나의 막혀있는 회로에서, 개회로는 왜 회로인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이게 이제 개회로입니다. 이건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폐로해야 됩니다. 하나의 폐로 내에서 기전력의 합은 E는 이코로 여기 나타나는 전압 강화를 위한 V2, V3를 하면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와 같아. 한 폐론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 단자 전압 이런 걸 했죠? 전압 강화의 합과 같아. V는 이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I의 R1 플러스 I의 R2 플러스 I의 R3. 하나의 폐론에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 식으로 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시그마 EN은 이게 만약 E가 뭐 몇 개 있어도 관계없죠. 시그마 V와 같고 이건 이코로 시그마 I의 RN과 같아.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는데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빨리 복습을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쪽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50쪽을 하고 있었네요. 50쪽. 50쪽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니까 이게 나사에 대한 설명한 거죠. 빨리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도선이라는 건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건 저쪽 안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어느 쪽으로 자력선이 생기냐면은 나사를 돌리는 쪽으로 생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도 자력선 이온 칠판 안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니까 이거와 반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손으로 짚어서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감겨져 있냐면은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여기 전류가 흐를 때는 도선에 자장이 생기긴 생기는데 계속 가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니까 이거를 표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덩치로 봅니다. 큰 덩치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새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새로 한번 그려서 자,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은 자, 확인합시다.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가 시작하는 것이 위로 감겨져 있나 아래로 감겨져 있는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은 이 오른손을 잡은 것과 같이 오른손의 손가락 전체는 4개는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은 자력선의 방향이니까 요 손을 그냥 그대로 위로 올려놔야죠.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자력선이 이렇게 나갑니다. 파이가 이렇게 나가니까 N극, 여기는 S극. 전자석이 되는 거죠. 전자석이 NS가 되고, 만일 그렇지 않고 여기의 방향이 전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 들어가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들어가는 부분을 여기 아래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손을 이거 반대로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 돼요? N극이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자속이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속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속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쪽을 위쪽으로 왔느냐 아래쪽으로 왔느냐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갔다 합시다. 전류가 들어갑시다. 그럼 어느 쪽이 N이고 어느 쪽이 S가 되냐요? 전류가 들어가는 쪽을 유심히 보라 그랬죠? 4개의 손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4개의 손가락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여기로 이렇게 되니까 자속 파이가 이렇게 나가고 나가는 쪽이 N. 여기 무슨 극입니까? S극이 된다. 누가 찾아냈어요? 앙페르의 오른라사 법칙. 요거는요 조금 명칭이 틀려요. 사실은 요거는 오른손 엄지 법칙. 근데 같습니다. 엄지 법칙. 오른손 엄지 법칙이나 오른라사 법칙이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을 나타낸 것, 자력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 앙페르가 누가 찾아냈어요? 앙페르가 찾아내서 앙페르의 오른라사 법칙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책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쿨롱의 법칙. 제가 이제 연세대 학교에 이제 공고에 근무하면서 연세대 산업대학원을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때 시험에 나온 것이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 쿨롱의 법칙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기능사 시험에서 쿨롱의 법칙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비오사발의 법칙입니다. 여기 있죠. 비오사발의 법칙. 비오사발은 뭐냐면요, 비오란 사람하고 사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 프린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린터기 프렛 패커드죠. HP. 프렛이라는 사람하고 패커드라는 사람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 전기공학도입니다. 이 전기공학도 두 명이서 우리가 좀 컴퓨터가 발전하고 있는데 프린터기를 좀 멋지게 내보고 좀 만들어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 500만 원을 가지고 창고 하나를 빌려서 둘이서 500만 원을 가지고 창고 하나를 빌려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한 것 만들어낸 사람들, 프레시란 사람하고 패커드란 사람입니다. 비오란 사람하고 사바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비오란 사람이 둘이서 공동 연구를 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시험에서 쿨롱의 법칙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곡선 도처의 전류가 흐를 때의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법칙. 곡선이 있을 때 여기서 몇 메다 떨어져 나면은 R메다 떨어진 점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이런 뜻입니다. 도선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류 I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죠. 자기장이. 이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런 뜻입니다. H는 이게 구한 것이고 또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직선 전류 도선에 무한장 이런 여기에 도선이 있겠는데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책을 만들어낼 때 조금 첫 판이지 않습니까? 조금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자기장 아까 오르나서 법칙에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교정을 봤는데도 또 틀립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맞추도록 해야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생겨야죠. 오르나서 법칙으로.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R메다 떨어진 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가? 이 점에 있어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가? 또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환상 열차, 동그란 거죠. 이렇게 환상 열차, 솔레노이드는 코일을 많이 이렇게 감아놓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내부의 자기장. 무슨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택할 때 여기입니다. 내부의 자기장은 얼마인가? 반지름이 R일 때 내부의 자기장은 얼마인가? 반지름이 R메타인 환상 소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또 넘어갈까요?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 이게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 코일 내부 중심의 자기장. 또 뭐도 있냐면은 여기 옆에 보니까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 이 자기장의 세기도 있네요.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는 무한장 이제 계속 길다 생각하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코일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있는 어디입니까? 내부 자기장. 이 안에 있는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그림을 여기 이제 밑에 나오지만 이렇게 5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써낼 때 이 5가지의 순서를 그림으로 외워야지 이걸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책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런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만 순서대로 그려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선 곡선, 직선 순서입니다. 환상 소레노이드,
원형 코일,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 요 말을 외우게 됩니다. 순서를 외우는 겁니다. 처음에 순서를, 왜 순서를 외워야 되느냐? 그림을 순서대로 외우고 식을 줄여 나가면 쉽다. 비호하고 사발이라는 사람이 곡선일 때 R매다 떨어진 점의 자장의 색이 H는 4파의 R자승분의 IL 사인 세타 이렇게 했고, 직선은 보니까 2파의 R분의 NI. 요 N은 왜 N이냐면요, 직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가닥이 있을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죠. NI. 환상 소리노이드도 요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 환상 소리노이드 내부 자장의 색입니다. 여기 아까 설명했어요. 원형 코일 내부 자장의 색이 H. 무한장 직선 소리노이드 내부 자장의 색이. 그런데 여러분도 좀 보셨죠? 지금 눈에 나타납니까? 눈에 나타나는가요? 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는 4파이 R자승분의 IL 사인 세타고, 4파이 R자승이 뭘로 바뀌었어요? 2파이 R로 바뀌었고, 여기 2파이 R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또 줄어서 2R로 바뀌었고, 위에는 똑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호사발의 법칙을 그림만 그리면은, 위에는 다 NI니까 이건 통과하고, 밑에는 4파이 R자승부터 2파이 R, 2파이 R 이렇게 해서 순서를 암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순서죠? 그림의 순서입니다. 그림의 순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도록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빨리 남이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 걸로 익혀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리고 통과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시험에 맞지 못합니다. 시험에 맞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순서를 암기해야 된다. 지금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서를 요만큼 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자, 1, 비호사발의 법칙 1, 2, 3, 4, 5. 그림을 봅니다. 처음에 곡선. 그 다음에 뭐였죠? 곡선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환상 소레노이드. 이런 말을 외우게 했죠? 환상 소레노이드. 원형 코일.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 이렇게 그림을 순서대로 외우고, R매다 떨어진 점의 자기장의 색이 H는 4파의 R자승분의 IL 사인의 세타. 이 각도입니다. 세타가 각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고, 요 길이 L이라 할 때 4파의 R자승분의 IL 사인 세타고, 요게 기본식입니다. 그 다음에 줄었으니까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2파이 R로 바뀌었죠. 여기도 뭘로 바뀌었어요? 2파이 R. 이번에 또 바뀌었죠? 2R. 여기 또 바뀌었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전부 다 NI, NI, NI. 여기는 NI. 이렇게 해서 5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더 설명했는데, 요 N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N은 봅시다. 요 안에는 이건 하나 있을 때는 I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막 선이 가면은 R매다 떨어진 점의 자장의 색이 더 세겠죠. 그래서 NI고, 요 NI는 이 전체 환상 소레노이드 감겨져 있는 전체 권해수입니다. 전체 권해수고, 요거 2파이 R은 원둘레입니다. 가운데 중심에 원둘레를 해가지고, 시계 보면은 앞에 우리 여기 있는 책을 보면은 L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L이 뭐냐면은 평균 길이입니다. 환상 소레노이드 평균 길이. 여러분들이
식은 애우대, 이 식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형 코일이거든요. 원형에 있는 코일 내부 자장이 3개. 이것도 하나일 때는 I지만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NI.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NI만 남았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1m당 감긴 고내수 1m당 단위길이죠. 1m당 감긴 고내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를 집어넣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는 사람, 아까 쿨롱의 법칙을 외우는 사람은 합격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아까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앙페르의 무슨 법칙을 했죠? 오르나사 법칙. 근데 제가 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 하면 틀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도선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와 뭐의 관계죠? 자장의 방향. 틀리면 안 됩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전류와 자장의 방향. 이게 무슨 법칙이죠? 비오사발의 법칙은 전류가 흘렀을 때, 다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흘렀을 때 자장의 세기. 근데 또 이렇게 놓고 여기 자기장이라는 또 틀려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주말이니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는 비오 사바레의 법칙. 하나를 더해야 됩니다. 왜 하나를 더해야 되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앙페르 I는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를 하는 이 앙페르가 이 암페어죠. 미국식 발음은 암페어인데 이거를 몰랐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몰랐을까? 앙페르도 전기학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인데 이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알았죠. 근데 앙페르는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앙페르의 식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더 쉽게 설명한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이죠. 비오사바르의 법칙인데 비오사바르의 법칙으로 나오지 앙페르에 의한 자기장.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앙페르의 주회 적분의 법칙이에요. 벌써 어렵죠? 적분이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앙페르의 주회 적분은 이거와 같은 법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비오사바리의 법칙으로 나오고 가끔 가다가 비오사바리의 법칙과 같은 법칙은 앙페르의 주회 적분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식을 다 외워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안 지워져요. 또 이렇게 말썽을 부릴 때가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비오사발의 법칙이 그냥 설명하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따라줬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여기 한번 문제 나온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여기 394쪽 18번 있죠? 394쪽 18번.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몇 쪽이 나면은 52쪽이네요. 52쪽. 여러분들 책을 보고 가신지 모르겠네요. 자, 페이지 중에서 394쪽에 오케이 하고
18번 여기 나왔네. 18번 여기 18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알메다이고 어디 갔어요? 다시 도망갔네. 18번. 반지름이 알메다이고 곤수 n인 환상소레노이드라네. 환상소레노이드.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을 처음부터 빨리 옆에다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은 쓸 수 있는 종이를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볼펜하고 계산기를 꼭 가져가야죠. 식을 빨리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을 1 처음에 뭐 했죠? 뭐 했습니까? 곡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환상소레노이드, 네 번째 원형 코일, 다섯 번째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 이렇게 오고 알메다 떨어진 점에 있어서의 자기장의 색이 H는 이코는 뭐라 했어요? 외우고 있어야죠. 4파이 R 자성분의 IL 사인의 세타. 단위는 암페어 메타 또는 암페어 턴 퍼 메타. 어서 들은 생각이 안 납니까? 전기장의 색이 2는 쿨롱의 제1법칙에서 전기장의 색이 2의 단위는 볼트 퍼 메타.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퍼 메타. 그렇지만 감은 아까 고뇌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암페어 턴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줄은다 그랬죠? 4파이 R이 얼마 받았어요? 2파이 R로 바뀌고 위에는 전부 다 NI입니다. 다 NI. 다 이코로 NI. 여기도 NI.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2파이 R. 이번에는 ER. 여기는 그냥 NI 해가지고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 내부 자장의 세기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죠.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럼 답은 뭐 다 나와 있죠? 2파이 R분의 NI다.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뭘 또 하나 조심해야 되면은 2파이 R이라는 게 원둘레예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2파이 R이라는 거는 여기 원둘레의 평균 길이를 따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가끔 가다가 L분의 NI 이게 평균 이 안에 있는 평균 회로가 L일 때는 꼭 L로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보니까 무한장 직선 소레노이드에 대한 것도 있네요. 여기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넘어가 되겠습니다. 576쪽. 576쪽. 10번 문제를 보니까 10번을 보겠습니다. 길이 5cm인 균일한 자로에 10회의 도선을 감고 1A의 전류를 흘 때 자로의 자장의 세기 암페어 톤 퍼 메타는 얼마인가? 자로라는 것은 자속이 흐르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는 환상 소레노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직선 소레노이드라는 뜻입니다. 직선 소레노이드는 아까 했지만 맨 마지막 겁니다. 맨 마지막 거니까 중심 자장의 색이 H는 이런 얘기죠. 밖은 0입니다. 여기는 안에는 자장이 안 씁니다. 밖에는 H는 코로 0입니다. 여기에서의 H는 얼마인가? 우리 식이 NI입니다. 그런데 이 N을 아까 조심해야 하는데 1m당 감긴 고뇌수. 1m당 감긴 고뇌수예요. 이게 5cm라 그랬으니까 이 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 식을 어떻게 푸냐면 여기다 풀어볼까요? 5cm일 때는 10회야. 1m일 때는 얼마인가? 이런 거죠. 비례식이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그러면 위에다 쓰면은 1000은 이코로 5x, x는 이코로 5분의 1000. 얼마입니까? 200이 되겠네요. 다 할 줄 아는데 이걸 계산 못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을 이 책을 논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계산을 잘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어요. 이거 식을 이렇게 안 쓰고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은 5일 때 몇 회냐면 10회야. 100cm죠. 1m일 때는 얼마인가? 이런 똑같습니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그러면 5x는 이코로 이것도 1000, x는 이코로 5분의 1000, 200.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대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거를 쓸 때 다시 5일 때 10이면은 100cm일 때는 얼마인가? 5cm일 때 10이면은 100cm는 얼마인가? 그래가지고 5x는 이코로 1000 이렇게 풀었고,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하나씩 해놓으면 좋고, 그러므로 n은 200이 나왔으니까 200 곱하기 전류가 1이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200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 걸로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지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어는 53쪽을 다시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통과하겠습니다. 뭘 하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오면서 앙페르의 주의 적분의 법칙이라는 건데, 아까 앙페르도 이런 거를 다 안다 그랬죠. 비오사발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앙페르는 자기 학술 지켜주다 이렇게 냈습니다. 시그마 H는 델타 L은 이코로 델타 I다. 그랬는데 비오사발의 법칙은 비오란 사람하고 사발의 법칙은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이해 놓은 사람이다.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비오사발의 법칙도 중요했고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도 중요했고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차이점이 뭐라 했죠? 암페입니다.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은 좀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오사발의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알매에다 떨어진 자장의 뭡니까? 세기.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세기입니다. 이런 것을 틀리면은 분하죠.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회로를 봅시다. 자기회로는 자속이 통과하는 폐회로이다 이랬습니다. 아까 제가 전기회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전기회로를 이렇게 얘기했죠. 전기회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큐로페 제2법칙. 한 폐회로 내에서, 이게 폐회로입니다. 막혀있는 회로가 폐회로입니다. 폐회로 내에서
당연히 폐회로야 됩니다. 계회로면요. 계회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여기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기가 안 통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자석이 통과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석이 통과하는 무슨 회로에 폐회로 하나의 폐회로 내서 자기회로에서 기자력은 F는 얼마인가? 기자력은 여기도 원래는 기자력 F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다음 우리 이제 1쇄가 풀리고 2쇄 나올 때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첫판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찾아내는데 이거를 찾아내도 틀리고 자 하나의 폐로에서 이 기자력이란 건 뭐냐면은 자속을 발생시키기 위한 원동력 F는 얼마냐면은 전류와 여기 감겨져 있는 코일의 고내수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함철을 만들고 싶은데 진함철을 아주 강한 진함철을 만들고 싶어요. 강한 진함철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 흘려주는 전류를 많이 흘려주고 코일 고내수를 많이 하면은 이 진함철은 강한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강한 전자석이 되죠. 여기 코일도 조금 감고 흐르는 전류도 작고 그러면 전자석이 안 되죠. 이거 똑같습니다. 기자력이라는 거는 자속을 발생시키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 F는 NI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NI가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요. N은 감겨진 턴이고 전류는 뭡니까? 암페어고 암페어 턴 이거 많이 나오죠. 아까도 우리 암페어 턴 퍼 메타 뭡니까?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E는 볼트 퍼 메타 생각이 좀 나십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우겠습니다. 좀 지우고 또 여기서 자기 저항이 나오는데 우리 일반적인 건전지에서도 건전지를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건전지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안에 건전지 내부 저항을 그리듯이 이게 이제 보통 철인데 여러 가지 요새 금속이 나오겠지만은 이 안에 있는 자속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이 있을 것이다. 자기 저항이라 하자. 우리 보통 R는 전기회로에서 R는 전기 저항인데 전기 저항을 R이라 쓰는데 여기는 자기 저항이라 하자. R는 rho A분의 L. 여기는요. R는 A분의 1은 똑같은데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 저항 R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건 고유저항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뮤가 아래로 와 있어요. 투자율이죠. 얼마만큼 전기를 잘 통하느냐 하는 뮤가 아래로 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한 번 더 쓴다 그러면 이건 이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뮤니까 뮤 제로 뮤 S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요거 하나만 외우고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생각이 안 나죠. 뮤는 뮤제로 뮤S구나. 요게 하나고 또 여기에서 자기 저항은 우리 I는 R분의 V에서 R은 이코로 I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전력 E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이걸 2로 다시 하겠습니다. R은 이코로 I분의 2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전력을 한다면은 이 기전력 대신에는 여기는 힘 F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자기저항 R은 여기서는 전류 대신에 파이니까 파이분의 F라고 쓸 수 있고, 다시 한번은 파이분의 F는 이코로 아까 뭐라 했냐면은 N 감겨져 있는 콘의 수와 전류 I니까 N I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그대로 쓰면 되죠. 단위는 암페어, 이건 암페어고 턴이고 감은 콘의 수고, 자속의 단위는 뭡니까? 웨버고. 그러니까 자기 저항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웨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유, 복잡한가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쉽다면서 얘기하고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고 다 암기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다 고충을 알고, 저도 아주 전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두려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책머리에 써놨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서 그만두려 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재밌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좀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회로와 자기회로를 비교하면은 전기회로는 전기를 일으키는 힘은 기전력, 자기회로는 기자력. V를 쓰면 안 됩니다. V를 쓰면 안 되고 F라고 NI 암페어턴, 전류는 I, 자기회로에서는 자속, 여기 저항 R는 I분의 2, 여기 저항 R는 파이분의 F, 파이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나를 아까 또 위에 있는 걸 한번 보면은 R는 로 A분의 L인데, 여기도 똑같이 A분의 L입니다. A분의 L인데 여기는 로가 위로 가 있는데 여기는 뮤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아래로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꼭 뮤 제로 뮤 S A분의 L이라는 거를 한번 하시고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기 공부하시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세상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여러분 집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유리창이, 현관 전체 창이 다 태양광으로 바뀌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전기하는 사람들이 그 관리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좀 내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